네, 지금 제주에서 에이펙 통상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서 주식시장에서는 조선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 어떻게 해석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큰 그림을 좀 그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대차증권의 김재승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통상장관회의가 어제 개막을 했는데 일단은 무역에 대해서 빅딜이 나올까요?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될까요? 일단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후폭풍이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부터 주요국에 대한 관세 협상이 구체화되고는 있습니다. 한국도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는 있지만 7월 9일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영국 같은 관세 협상이나 아니면 최소한 중국 같은 관세 부가 유예를 이끌어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또한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7월 패키지가 가능하도록 이번에 사전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사전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은 사전 작업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뉴스를 통해서 나온다면은 어떤 섹터에 혹시라도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조선 섹터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는 보이고요. 하지만 그런 내용이 저는 아주 구체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좀 해석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상당히 조용하게 어떻게 보면 실무진들끼리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다음 정권에서 좀 크게 터트리는 식으로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조선 섹터나 방산 섹터 이런 업종들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닐까. 결국에는 크게 나올 것 같다. 네. 하지만 그것이 언제 나올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빅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과 관련된 협상이 스위스에서 열린 이후에 이번에 제주에서도 또 실무진 측면에서 협상이 열린다고 들었거든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미중 무역 협상은 정말 극적이었고 시장이 환호할 만한 정말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사실 구체적인 딜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거로는 보이는데 미중 무역 협상은 정말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 90일 동안 유예된 거고 그 이후의 것들은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를 이제 열어둔 거지 네. 정말로 어떠한 구체적인 협상안이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1차 트럼프 시대에서도 봤다시피 결국에 최종적인 합의안은 1년 넘게 걸렸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말 빨리 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우려는 존재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번에 1차 합의, 이런 유예하라는 합의가 상당히 빨리 나왔기 때문에 작년 그 1차 트럼프 때보다는 더 빠르고 더 구체화된 협상이 좀 나타날 수는 있지 않을까.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과 예. 미국이. 예. 그렇다면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평가시네요. 사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한 발짝 물러난 것만 봐도 사실은 조금은 좀 그런 경제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특히 이제 그런 월마트나 이런 것들의 그런 상품들의 진열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올 정도로 정말로 미국 경제에는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쓸 수는 없다. 결국에 지지율이 달려 있기 때문에요. 그런 모습이 좀 더 1기 때보다는 좀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협상이 되지 않을까. 1기 때보다는 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역 분쟁이 사실 경제 지표로도 이제 계속해서 확인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따른 통화 정책 방향성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지금 행보는 정말 발빠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맞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중동을 방문해서도 여러 가지 또 협상과 관련된 협약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첨단 산업에 대한 협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상당히 국내 관련주에서는 호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히나 저희가 조선기계 방산이라는 일부 업종의 모멘텀 시장이 강했었는데 네. 이것을 약간 돌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습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 미국이 팔 수 있는 것은 농산물, 에너지 아니면 이런 첨단 AI 이런 반도체 데이터 센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도 결국 살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엔 미국도 이것을 중심으로 세일즈를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이걸 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게는 팔기지 않겠지만 다른 나라에는 좀 더 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중동에 잘 안 팔았던 AI 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팔려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만 해도 네. 결국에는 좀 더 열어주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AI 반도체 그리고 그동안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던 전력 기기, 전력 설비와 관련된 업체들이 이번 주 들어서 좀 오르긴 했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생각만큼 큰 폭의 오름세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앞으로의 방향성은 우상향 쪽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상향할 만한 요소는 많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기계방산이라는 정말 모멘텀 있는 업종들을 여기로 갈아탈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업종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못 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네. 더 좋은 뉴스가 있어야지 사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수출 지표나 아니면 중국과의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협상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해야지 좀 촉매제로서 반도체 업종이 결국 가야지 업종 로테이션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선기계 방산이라는 것들이 더 좋은 뉴스가 많다 보니까 네. 이런 반도체나 AI 아니면 데이터 센터 관련된 것들은 조금 덜 손이 가게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좀 신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순방에서 우리나라 기업인으로는 유일하게 또 정용진 지금 신세계 회장이 카타르에서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이런 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중동 현지에서 유통업체들도 미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그룹주에게는 어느 정도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정용진 예. 회장의 네트워크는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거는 정말 귀중한 자원이다라고 네.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강한 네트워크를 보여주셨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수가 살아나야지 이런 이마트를 비롯한 유통업종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내수 부양책을 말하고 있고 또한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가 이제 어느 정도는 내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양 후보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결국 변화의 신호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통업종들이 사실 이런 조기 대선에 들어온 이후로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용진 회장님이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수가 어떻게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의거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2017년 당시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뽑혔던 그 조기 대선 당시에도 유통업종들이 상당히 조기 대선 그 준비 기간에는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제는 또 미국의 지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최근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개월 내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제는 무역 협상 국면에서 그러니까 관세 전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다시금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그런 이유는 예. 정말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의 강한 경제 지표도 있었고 또 연준이 그것에서 인해서 결국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 낮췄던 것도 있고요. 또한 미중 무역 리스크 완화 이것도 당연히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높였기 때문에 금리를 튀게 만들었던 것도 있고 또한 약간은 미 의회에서 감세한 얘기가 나오고는 있거든요. 아직 아주 주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감세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국채 발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투자들이 걱정하는 4월 2일 당시에 미국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투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금리가 그때는 많이 튀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런 불안감이 재현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지만 사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고 또한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금리 상승이 발생했기 때문에 4월 2일 당시에 그런 미국채 투매 현상과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증시에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월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가 동결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한 전망도 조금 더 시장 전반적으로 보자면 늦춰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분명히 낮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월가에서는 올해 2차례 인하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인하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전망이. 사실 9월, 12월 2차례 인하 전망이 시장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최근에 어제 나왔던 건데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던 거에 따르면 결국 연준의 그런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조금은 개편해서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게 개편할 수 있다라는 좀 신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은 5년 단위로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거든요. 그것을 직접 조정하는 거죠. 근데 2020년에 한번 나왔을 당시에 프레임워크는 너무 그러니까 물가가 낮다 보니까 평균을 우리가 조금 상회해도 좀 더 그런 용납해 주자라는 네. 형식의 어떤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 세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평균을 좀 상회해도 괜찮은, 평균을 하회해도 괜찮은 이런 모습들을 좀 바꿔서 조금은 이제 그것이 물가 하락기에는 괜찮았는데 네. 물가 상승기에는 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좀 읽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제 물가에 대해서 호기시하게 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화 정책에 좀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결국에는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늦추는 모습으로 보일 것 같다라고는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우스뷰는 어떠세요? 저희도 2차례 인하로 전망하고 있고요. 사실 네, 미국 몇 같은 월에요? 9월, 12월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요즘에 환율이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좀 시장을 어렵게 하는 요소인 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미국과 한국 간의 그 환율 합의로 인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것이 과거 1980년대 플라자 합의를 떠오르게 만드는 그래서 투자자들의 좀 우려를 좀 자극하는 그럼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최근 작년부터 계속 어떻게 했냐면 원화를 약세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고 약세 압력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낮추기 위해서 1,450원, 1,500원 가까이 가니까 저희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마디로 원화를 강세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지 네. 약세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적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간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원화를 더 강세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사실 저희는 더 개입을 해야 되지 개입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한 쪽은 오히려 원화를 좀 그런 약세를 좀 탈피하기 위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약세를 만들고 있던 적이 요즘엔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한국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화를 더 뭐 강세로 만들 수 있는 요소는 없다. 왜냐하면 펀더멘탈 차이가 크거든요. 결국에는 두 나라 간 성장률 차이, 두 나라 간 금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사실 원화는 약세가 더 맞다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네. 1,400원 밑으로 가면 저는 달러를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여전히. 여전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원화 약세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단기간에는 성장률 차이가 좀 좁혀지기는 쉽지 않을 거로 보이기 때문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오늘까지 시점에는 8거래일 연속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수 자체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지금 지수대가 문제는 전고점, 연고점, 뭐 강한 저항대가 있는 자리란 말이죠. 지수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4월 2일 해방의 날 이후에 그 떨어졌던 장이 네. 대부분 나라에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해방의 날 때 많이 떨어졌던 증시가 이미 중간까지 올라왔고 그럼 그 과정에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방의 날 이전보다 더 상황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뉴트럴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해방의 날 때 있었던 이슈들은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지만 그때보다 상황이 더 좋나 그래서 더 증시가 갈 수 있냐. 저번 1월에 저희가 2,680이었거든요. 코스피가. 네. 그 이상을 가려면 결국에는 1월 달 상황보다 지금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관세가 이미 약간 부과가 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아한 환경은 아닌데 2,680을 그렇죠. 넘기려면 더 강한 촉매제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촉매제 중 하나는 결국에는 반도체 업종, 자동차 업종 같은 관세에 치명적인 업종들이 사실 이번 해방의 날 이후에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전고점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기계, 조선, 방산에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업종들이 더 올랐는데 그 업종들만 해도 4월 2일만큼 올려줘도 사실은 좀 더 레벨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그렇죠.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 수출도 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가 좀 올라가는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투자 전략을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시대에서 사실 트럼프 리딩방이라고 부를 만큼 네. 트럼프의 말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예측하기는 쉽지 않고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미국채 금리나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에 미중 무역 협상처럼 결국에는 한국과의 협상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나라의 주요 업종들 간의 협상, 그런 반도체나 조선 같은 것들에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조선기계 방사는 나쁜 뉴스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반도체, 자동차 같은 2차 전지 같은 애들은
오히려 좋은 뉴스에 크게 더 반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엔 업종 로테이션을 계속 시도하려는 의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른 애들은 좀 불안하고 안 오른 애들이 좋을 만한 요소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고점 회복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장에서는 한 번씩 끌고 가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잘 맞춰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또한 수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온다면 좀 더 레벨이 이제 로테이션이 나타나면서 업종 로테이션이 대형주 중심으로 좀 더 강세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레벨을 올라갈 수 네.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는 그렇게 있습니다.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재순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